자, 전기 이론입니다. 공무원 전기직 9급의 전기 이론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대부분의 이 시중에 있는 동영상 강의들이 대부분 어땠냐면, 이 전기 이론이라는 이 과목은 그냥 전기 자기학하고요, 회로 이론의 어떤 합성이다라고 보여지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전기 기사의 이 자기학하고 회로 이론 부분을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도 전기 기사하고 공사 기사 정도의, 그러니까 전기 기사하고 전기 기사에 들어있는 회로 이론이나 그 다음에 자기학 정도를 공부하는 선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 7년치, 최근 7년치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전기 자기학하고 회로 이론이 절반씩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는 게, 예전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한 7급 정도 수준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느낄 정도로요, 체감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전기로는 일단 다 맞고 시작하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첫 번째, 이 두 과목으로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전기 자기학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자기학이 예전에는 그 앞부분 전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자개 부분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신다면요, 물론 전개 쪽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장 쪽을요. 그래서 자장 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전개 쪽은 문제의 난이도는요, 이쪽은 좀 쉬운 편이고요, 이쪽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소해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회로 이론입니다. 과거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회로 이론이 기본적인 문제 성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삼상회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죠. 올해 시험 문제도요, 이 삼상회로 분석 문제를 답을 못 내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삼상회로를 루프 해석을 했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삼상회로로 놓고 보니까 어려운 거죠. 삼상은 어쨌든 뭐예요? 단상이 세 개가 합쳐진 거이기 때문에 루프 해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문제를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번 얘기합니다. 무슨 회로예요? 스위칭 회로죠. 스위칭 회로. 자, 스위칭 회로라고 하는 것은, 스위칭 회로라고 하는 이 애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위치가 RL 회로를 제가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그죠?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은요, 닫히는 순간과 오래 닫혀 있었다는 건 얘기가 다르죠. 닫히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L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이 전압이 다 걸릴 거지만, 닫힌 지 오래되면 L은 단락 상태로 가니까 전압이 안 걸릴 겁니다. 결국은 스위칭 회로는요, 스위칭 회로 자체는 뭐하고 뭐예요?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인덕터의 경우에는 뭡니까? 초기 상태에서는요, 초기에는 개방 상태고요, 최종에 가면 정상 상태로 가면 단락인 상태로 바뀔 것이고,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단락 상태였고요, 최종에는 뭐가 됩니까? 개방 상태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위칭 회로 쪽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예요.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삼상 회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에 따라서 전기이론의 향방이 가려질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요, 공무원 시험은
한 개를 틀리느냐, 한 개를 더 맞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맞히는 저항회로 맞춰도 좋아, 물론 맞춰야 되죠. 그런데 남들이 다 맞히는 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잘 못 맞히는 뭐예요?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또 자기의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최근, 그죠? 한 5에서 한 7년 정도는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 최근 5에서 7년 정도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죠? 예측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시험에 자기학하고 회로 이론도 합쳐져 있는 이 전기 이론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 그죠? 올해 제가 예측을 좀 해서 한 100여 문제 정도 예상 문제를 뽑아서 수험생들한테 드렸더니, 그 중에 올해 거 확인해 보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한 7, 80% 정도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5에서 7년치를 보면 예측이 가능한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근 5에서 7년치를 풀어봤을 때 예측치가 나오면 그 부분을 반드시, 그죠? 주변에 있는 내용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때요? 문제만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외우는 공부는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캐패시터 회로가 나왔고 또는 태분한 회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분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태분한 회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10V에 4Ω이고 6Ω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Ω이었다. 그렇죠? 태분한 전압을 구해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Ω이고요. 8Ω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자, 태분한 회로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태분한 회로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그죠? 태분한 저항을 구합니다. 얼마예요? 전압은 단락시켜 놓고 하니까 2Ω에다가요. 8하고 2하고 병렬로 놓으면, 그렇죠? 얼마예요? 3.65Ω 됐겠죠? 그렇죠? 태분한 전압은 뭐예요? 이 개방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10V가 얘하고 얘 중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2하고 8 중에 8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8V다. 이렇게 해서 계산값을 냅니다. 그런데 태분한의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전류가 직렬로 붙어 있는 전화번은요, 저항이 직렬로 붙어 있는 전화번은 뭘로 바꿀 수 있다? 노턴의 전류원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렇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분한 노턴 변환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분한 시험 나왔으면 어떻게 태분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노턴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론을 하실 때 옛날 강의 듣지 마세요. 옛날에 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은 올해 새로 강의하는 거를 들으세요. 제 걸 안 들어줬습니다. 다른 데 가서 들으셔도 올해 새로 찍은 걸 들으세요. 경향이 다릅니다. 얘기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기 자기학부터요. 자기학하고 회로 이론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의 챕터는요. 벡터의 해석부터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정전계죠. 자, 그 다음에 도체계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유전체, 전기 영상법, 전류,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정자계, 자성체와 자기회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유도, 그 다음에 인덕턴스, 그 다음에 전자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챕터는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성체와 자기회로, 여기 하고요, 전자유도 100%고요, 인덕턴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러면 공부를 해서 볼 때 지금 보세요. 제가 100% 나왔는데 이쪽이 더 많죠? 이쪽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주안점 둬야 되는 게 뭡니다? 벡터의 해석은요, 시험 문제 출 때보다는 기본이에요. 기초고요. 진공주의 정전계는 뭐야? 전계 세기하고요. 전기력선에 대한 것들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체계와 정전용량에서 이 정전용량은 콘덴서가 가장 많죠. D분의 입실론 S하는 콘덴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체의 경우에는요, 이 비유전율을 넣었을 때 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우리의 어떤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영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진공중의 정작에는 자성체에 대한 얘기인데, 자성체는 자기회로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류에 의한 자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어때요? 전류가 흘렀다. 주위에 루프의 저장이 형성된다. 이 점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그죠? 암페어 주의 조건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암페어 주의 조건식 써서 계산한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전자유도죠? 전자유도 뭐야? 페러데이 렌츠의 법칙이죠? 페러데이 렌츠의 법칙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인덕턴스, 그죠? 인덕턴스는 뭐야? 전류에 대한 자속 세교수지만 자기학에서는 뭐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인덕턴스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뭐한다? 내용 파악을 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에서 보면요.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직류회로, 교류회로, 그렇죠? 기본교류회로, 그 다음에 교류전력, 상호 인덕턴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4장까지 했고요. 6장이 뭐예요? 벡터 궤적. 7장이 뭐예요? 우리가 선형 회로망입니다. 8장이요. 다상 교류예요. 자, 9장이 대칭 좌표법이고요. 비정연파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자망이 있고 4단자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도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챕터에서는요, 직류회로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분류기, 분압기 밖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교류회로는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교류회로 RLC죠. RLC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공진회로입니다. 공진회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교류전력이에요. 전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교류전력이 뭡니까? 피상전력, 그죠?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에요. 자,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VI 코사인 세타로 많이 썼고 I제곱 R이라고 쓰니까요. 와트로 표현하죠. 결국 어디서 소모되는 거야? 저항에서 소모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얼마입니까? VI 사인 세타고요. I의 제곱 X입니다. 리액턴스에서 소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얘는 VI죠. 전류의 제곱 임피던스입니다. 볼트 암페어로 쓰죠. 어디서요? 임피던스 전체 소모 전력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회로는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회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벡터 궤적은 시험 문제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회로망은 여러분들 중첩의 원리, 태분한, 노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두 가지밖에는 안 해요. 중첩하고요. 그 다음 뭐야? 태분한이에요. 하여튼 태분한을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다상교류에서는요. 다상교류에서는
Y 델타 결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 주목, 이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델타 결선은요, 델타 결선을 이렇게 해놓고, 델타 결선은 이쪽에 상전압하고요, 성간전압이 같고요. 그죠? 성간전압이 같고, 이런 얘기만 하셔요. 이거 아니죠, 시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잘 보세요. 전원은요, 전원은 예를 들어서 Y로 이렇게 결선을 해 있는 상태고요. 부하는요, 부하는 이렇게 델타로 결선하는 상태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부하는 Y로 결선하고, 그렇죠? 전원은 델타로 할 수도 있죠. 이 회로를 해석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뭐만 하세요? 이것만 하고 있죠? 기사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Y 델타인지 또는 델타 Y인지 델타 델타인지 Y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야별법은 거의 시험에 없고요. 비정연파 교류는 뭐야? 프리의 급수죠? 시험에 많이 안 나왔고요. 2단 자망 특히 뭐야? 구동점 임피던스 구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4단 자망은요, 그죠? 4단 자망은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그렇죠? 뭐 임피던스 파라미터라든지, 그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죠, 이거. 난이도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얘가. 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스위치가 오랫동안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 이 나중에는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스위치만 보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이번에 할 때요, 물론 다른 부분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문항수는 20개지만 실제 과목은 2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공부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무쌍한 문제가 최소 2개에서 많으면 3개 정도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맞히느냐? 그 변화무쌍한 난이도는 과도 현상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다산교류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이 전체에서는요. 왜? 나머지는 보편적인 문제가 많아요. 여기 2개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전기 이론은요, 우리가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시작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아마 시험 보는데 굉장한 여러분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공무원 준비를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각오로 있고 어떤 마음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기 이론, 그죠? 꼭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그죠? 해보겠습니다.